네, 오늘의 Q&A 시간에 질문 2개 왔습니다. 먼저 HUM 땡땡님 질문하신 거 보면 가장 궁금한 게 미국 실업률이 감소 추세가 된다면 페드도 돈 풀기를 줄이거나 마이너스 금리 하지 않음을 이번 FMC에서 발표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업률이 계속 지금 14% 미국 실업률이 14% 올라갔다가 뭐 4월 실업률이 14점 몇 %였던 것 같아요. 근데 5월 실업률이 최근에 발표된 게 이거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13.8%인가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그게 주식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겠죠. 근데 HM 땡땡님 질문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미 될 거면 미 연준이 지금 행동에 옮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 연준이라는 데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막막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 연준이 계속 그렇게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는 거거든요. 깔아놓고 미 연준은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확확 바꾸지는 않을 거다 깔아놓고 자 그러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미 연준이 이걸 확 걷어버리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기대했던 실업률 떨어지는 것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그럼 그동안 미 연준이 했던 모든 노력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기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미 연준은 앞으로 실업률이 이러면 떨어지겠네라는 기대 가지고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시장이 너무 버블인 것 같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으면 시장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실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걷어들이면 모든 거는 베베 꼬여버리겠죠. 그래서 연준은 시장의 기대를 갖고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조금 과잉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 연준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미 연준 내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쪽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잉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그냥 두고 주식시장을 더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마 그게 이번에 FMC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땡땡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완전 팬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준 있는 경제학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 장기국채 발행 물량이 급증할 게 예상된다면 수요 공급상 장기국채가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국채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것 같은데 왜 단기금리 대비 상승하는 것인지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보면서 이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장기 채권 앞으로 모든 나라가 정부가 재정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차 추경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24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1년에 나오는 게 한 40조였는데 올해는 이게 60조는 기본으로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매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를 사는 쪽보다 공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은데 라고 쓰시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가격이 떨어지는 게 같은 거예요. 채권에서는 제일 이제 채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금리가 떨어진다? 근데 그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걸 많이 혼돈스러워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채권을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산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좋은 조건으로 사는 거죠. 그죠? 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사면 금리를 지금보다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면 내한테 유리하잖아요. 나라는 매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을 낮게 사서 이 가격이 올라가주면 좋은 거고
높은 금리에 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와 가격이 떨어진다가 채권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다. 장기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단기금리 대비해서 장기금리 올라가거든요. 단기금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금리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국은행, 미연준이 금리 올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는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장기금리는 야 앞으로 채권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장기국채 많이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장기국채를 꼭 이 낮은 금리에 이 높은 가격에 왜 꼭 사야 될까? 나중에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야지라고 해서 이 손을 조금씩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안 올라가도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이 두 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